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발효에 일제히 안도 랠리가 펼쳐졌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심은 크게 살아나 트럼프 역시 그동안 이란에 예고했던 2차 제재 방침을 철회하면서 3대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전날 7%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5% 이상 넘게 빠져 배럴당 65.02달러까지 내려왔고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에 기해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 유가는 이틀 연속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번 시장에서 중요했던 사건은 미국의 개입이 빠르고 이란의 약한 대응이 사실상 국내에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불꽃에 불과했다는 점이라 지금과 같이 휴전이 종종 충돌을 불러오더라도 증시는 이 위험을 과거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진단할 것이기에 지금부터의 초점은 다시 관세와 재정정책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고조와 휴전 희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지정학적 충격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을 줬고 결국 우리는 다시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견조한 펀더멘탈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했고 파월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통화정책 보고에 출석하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을 받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 인하도 재개할 수 있다면서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나 파월은 7월과 8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페드 일각에서 제기되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놓고 있기에 파월 역시 지금은 트럼프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인해 시장은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에 81%를 베팅하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날 파월의 발언으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금리는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많게는 2번 정도 내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리고 내년에는 기껏 해봤자 한 번 그리고 내후년에도 한 번 정도 내릴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금리가 내리는 상황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의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내려 340달러로 마감했고 장중한 때 356달러까지 올라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과 저항선인 350달러를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는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로보택시 출시 이후 오작동이 많아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시총도 1조 970억 달러로 줄어들어 사실 롬모어라는 사람이 올린 영상에는 로보택시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진입한 뒤 회전하려다 말고 갈팡질팡하다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직진하는 모습을 당겼기에 이 과정에서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선 로보택시 탑승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기 위해 차를 도로변에 세우도록 요청하는 버튼을 눌렀지만 차량은 도로 중간에 멈췄었고 이 같은 각종 오작동이 보고되면서 도로교통안전국이 주목을 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을 걷어들이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들며 그동안 350달러는 테슬라의 큰 저항선으로 여겨졌기에 로보택시 발표 이후 확실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350달러를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적어도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의 최근 실적들을 보시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둬 속절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는 차량 인도량과 매출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에 지금은 그동안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는 상승세를 탔지만 7월 말로 이어지는 테슬라의 실적은 다시 한번 테슬라를 시험대 위에 올리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는 2.59% 상승해 147달러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는 이날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타면서 이제는 신고가 코어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대규모 AI 공장 개발에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에너지 관리와 자동차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엔비디아와 함께 이어나가 결국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과 미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긍정적인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은 엔비디아 매출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여전히 돈을 잘 벌고 매출 성장세를 높게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짚고 가야 될 포인트는 젠슨항이 올해 말까지 8억 6,50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할 수 있기에 이에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 엔비디아 주식 10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시에 따르면 젠슨항은 조만간 주식 5만 주를 더 매각할 계획이라 엔비디아 마크 스티븐스 이사도 최근 자사주 주식을 대량 매도했고 이달 18일 60만 주를 약 8,800만 달러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그동안 젠슨항은 엔비디아 주식을 매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기간 동안 엔비디아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1% 이상 상승하며 19,912선까지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올해 초반에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포격했다면 블랙스완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시장은 또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셈이라 연말까지 주가는 꽤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기관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V자 랠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어떤 폭락도 얕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은 기관들의 주식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내릴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들며 과거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을 때 증시는 큰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그리고 3개월, 12개월 뒤에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여전히 강세장이 있기에 미국의 성장률도 유지되며 하반기 즉 9월과 10월엔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의 지출은 여전히 강하고 AI 관련 설비 투자에도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장기 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 올해와 내년 모두 7%의 기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기에 앞으로도 주가는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정말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143달러 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렇게 팔란티어가 상승을 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중동 특수 이외에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어 현재 아래 보이시는 RSI는 64밖에 올라오지 않았기에 팔란티어가 여기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은 들지만 결국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어 향후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연초 75달러대에 머물렀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상승세에 탄력이 붙으며 무려 6개월 만에 주가는 80% 이상 급등했고 여기에 트럼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출을 급격히 확대한 영향에 정부는 팔란티어에 갈수록 많은 일을 맡기고 있어 팔란티어는 여전히 AI 플랫폼 고담을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목표 시팔 그리고 시나리오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팔란티어가 조금이라도 내려와 좋은 가격대에 온다면 매수를 하자는 것을 권장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팔란티어가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팔란티어의 주식을 한두 주 정도 매수를 하시고 앞으로 팔란티어를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가격에 팔란티어를 매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승차 공유 플랫폼의 우버는 웨이모와 애틀랜타에서 일반인에게 로우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날은 8% 가까이 상승했고 항공사 주식인 프론티어 그룹과 알래스카 항공 그리고 아메리카 항공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발표되면서 이날은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은 약 9% 가까이 하락했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클린스파크는 초당 50 헥사 해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이날 주가는 9%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코인베이스 역시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날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했고 로빈후드 역시 주가는 6%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